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인돈이고요. 저는 강의한 지는 한 13년 됐기 때문에 아침에 수업 오면 사실 하나도 안 떨려요. 뭐 떨릴 이유도 없고요. 야, 오늘은 뭐 하고 놀까 봐 이런 생각하고 오는데 이 회계원리 개강하는 날만 좀 떨려요. 처음 보는 친구들도 많이 보게 되고 그 저는 그 인생을 바꾼 순간 딱 세 개를 꼽으라면 저희 아내를 만난 순간 꼭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를 만난 순간 인생을 바꾼 순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딸 태어났을 때도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지만 회계사 공부 시작한 게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너무 거창한 얘기는 할 필요 없겠지만 여러분 중에서도 분명히 이 회계 공부 시작하시면서 인생을 바꾸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 긴장이 돼요. 저 아는 학생 중에서도 20 몇 년 동안 운동만 했다는 거예요. 몸이 엄청 좋더라고요. 첫날에 민소매 딱 입고 나타났어요. 제가 엄청 놀랐었는데 지금 세무사 돼갖고 잘 살고 있거든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가끔씩 그러더라고요.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다고. 한번 우리도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만약에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한 1, 2년은 해야 되는 공부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OT를 좀 할게요. 네,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오늘 첫날은 그냥 노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OT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OT를 해볼 건데요. 일단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볼 거고요. 강사 소개인데 네, 뭐 정인돈입니다. 15년차 회계사고요. 강의한 지는 13년 됐고요. 뭐 이런 얘기 그렇지만 저희 학원에서 재무회계 회계사 세무사 뭐 1등이죠. 뭐 그냥 예, 그래요. 네, 넘사 그렇고요. 합격자 많이 나왔냐? 합격자 많이 나왔죠. 여기 강남역에서 손에 손을 잡고 합격자를 쭉 줄 세우면 일단 역삼역은 확실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능력 거의 다 왔어요. 손에 손 잡고 뭐 가고 있으니까 그런 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자기 자랑 안 하고 싶은데 하라고 그래서 이 교보문고에서 중급회계 판매량 수능을 검색하면 제 책이 1등이에요. 믿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회계 원리도 원래는 1등이었는데 전산세무회계라는 엄청난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길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계 원리 치시면 2등 정도 나와요. 그래서 회계 원리나 중급회계 책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인 사람 저자다. 하나인 책이 저자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늘 부끄러워요. 이런 얘기하면.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 네이버에 정윤돈 수강후기 치면 이거 학원에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학생들이 올려준 거니까 뭐 한번 읽어보시면 많아요. 뭐 밑에 보시면 뭐 봉준호, 손흥민, 뭐 BTS, 정윤돈 레츠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궁금하시면 뭐 한번 찾아보시면 되니까 뭐 제 자랑은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너는 어떤 회계 강사니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국내 유일 노베이스 전용 강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셔도 일단 들으시면 되고요. 회계를 처음 선택하는 수강생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비율이 저를 선택하는데 제가 쉽거든요. 저한테 듣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당연히 어려울 수 있죠. 다른 데 가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저한테 들으시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유일의 전용 노베이스 강사다. 됐고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여러분 이제 회계 공부를 처음 하실 거 아니에요. 사실 오늘 회계 원리니까 그렇지 우리 다음 달에 중급 회계 가면 여기 꽉 차요. 한번 듣고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회계 원리는 요 정도 인원이거든요, 원래. 듣고 나중에 들으면 꽉 찰 텐데 회계 원리 처음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모르셨구나. 제가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앞자리에 앉으시면 제가 많이 물어봅니다. 회계 원리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다음 시간부터 앞자리 안 할겠네요? 많이 물어봐야 돼요. 많이 물어봐야 되거든요. 인강 듣는 분도 많이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셔야 되는데, 일단 인강 듣는 분들 기준으로 보면, 저희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희 사이트. 요게 저희 사이트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쵸? 네, 안 보여주고 싶나 보네. 요게 저희 사이트예요. 인터넷이 느리죠? 네. 이게 저희 사이트, 아이고, 이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마이 클래스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 아마 오늘 이제 들으시면 무료 강의 같은 거 올라가고 할 텐데, 그럼 여기 클릭하면 여기 강의들이 쭉 나와 있어요. 저도 나와 있거든요. 아무거나 이렇게, 네. 그래서 아무거나 강의를 딱 클릭하면, 여러분 화면상에 제일 먼저 뭐가 뜨냐면, 요게 떠요, 요게. 요게 뜰 거예요, 요 화면이. 그럼 여기 밑에 보시면, 교수님께 질문하기 있어요. 윤돈이한테 질문하기 있거든요. 요걸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그때그때 물어볼 수 있어요.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몇 강을 듣는지 몇 초를 듣는지 몇 페이지를 듣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모르겠어요. 전 몰라요. 그러면 적어도 질문하실 때 페이지 정도만 써주시면 돼요. 너무 착하시고 성의 있으신 분들은 또 교재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책이 있어요.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교재 페이지 이거 모르겠다 이렇게만 물어보시면 되고,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모르겠어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뭘 모르는지 어떻게 알아요? 정확히 어느 분을 모르시는지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제가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가끔씩 또 저한테 그래요. 너무 죄송한데 이거 좀 알려드리기 바쁘신데 제 이게 본업인걸요. 이걸로 먹고 살아요. 파워 당당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다만 배째라는 식으로 모르겠다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지만 물어보시면 되고요. 실강하시는 분은 제가 쉬는 시간에 바로 나가기도 하지만 좀 얼굴 보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저한테 얼굴 와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밑에 강사실 있어서 두드기시면 제가 나와서 답변을 해드리긴 하는데, 제가 보통 강사실에서 이어폰 꽂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학원에서 짬이 높기 때문에 적구석탱이 있어요. 웬간하면 쉬는 시간에 바로 따라와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불편해. 그러면 제가 카페도 있고 인스타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예요. 저한테 맨날 자료 어디서 찾네요. 카페 가시면 되는데 네이버에 정윤돈의 하이엔드 재무회계 가시면 돼요. 이걸 제가 재작년에 만들었거든요. 만든 지 1년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회원수가 한 6천 명 정도 되고요. 네.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 뭐 고민 상담 있어요. 고민 상담. 여러분 이것저것 고민한 거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돼요. 최근에는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어떻게 극복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자유 게시판 있어요. 뭐 여기저기서 물어보셔도 여기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우리 이제 회계 원리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회계 원리 있는데 회계 원리 학습 질문 있어요. 클릭해 볼까요? 응? 클릭해 보시면 여기 많은 분들이 물어봤어요. 교재 페이지는 꼭 써주셔야 돼요. 제목에 페이지 안 써주시면 제가 페이지 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거 보면 제 카페가 그래도 생각보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회계원리 검색 페이지 한번 해보시면 이미 누가 질문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보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카페에 그 수업 자료도 많아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 수업하고 나면 그날 수업한 거에 대해서 퀴즈라고 조그만 테스트들이 있거든요. 옛날엔 실강으로 봤는데 실강으로 테스트를 보니까 집에 가시더라고요.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카페에 회차별로 다 올려놨어요.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나 오늘 수업하고 나면 여기 들어가서 문제 뽑아갖고 풀어보시면 돼요. 물론 오늘은 첫날이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쵸? 그리고 필기 노트도 있습니다. 좀 이따 보이게 드려야겠지만, 그래서 카페 보시면 필기 노트도 있어요. 이거 다운받으셔갖고 필기하시 싫으신 분들은 요 필기 노트 보시면 돼요. 살짝 필기 노트 보여드리면, 그래서 필기 노트가 뒤에도 있지만 이렇게 제가 다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수업하는 거 그대로 써 있어요. 저도 웬간하면 싱크를 맞추려고 필기 노트를 갖고 다녀요. 그쵸? 그러니까 필기하기 싫은 분은 다운 보셔가지고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첫날이니까 설명할 게 많죠? 그 인스타도 있어요. 인스타요. 그 정윤돈의 하이엔드 재무회계라고 인스타도 있는데 팔로우 한 1,500명 정도 되고요. 제가 그때그때 뭐 소식 같은 거 올릴 거 있으면 여기다 올리거든요. 그쵸? 뭐 시험 임박하면은 말 문제 같은 것도 올리고 해요. 그래서 혹시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뭐 제 개인 인스타는 아니니까 보시면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복습하는 것도 있고 예습하는 것도 있는데 좀 매번 강의 찾아보기는 좀 그렇고 책 들고 다니기는 좀 그런데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복습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저희 학원요, 시중에 나와 있는 학원 중에서 인스타가 제일 잘 돼 있어요. 인스타래, 유튜브가.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 보시면 여기 검색한 다음에 만약에 내가 유형자산을 배웠어. 근데 유형자산을 좀 예습하거나 복습하고 싶어. 그럼 여기 검색에 유형자산, 아이고 영어네. 여기 유형 자산 치면요, 저희 인스타 쭉 나와요. 이용자산과 관련된 짧은 강의들이 이런 거 보시면 도움이 되시니까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쇼츠 같은 것도 잘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학원에서 쇼츠로 저 옛날에 결혼할 때 빚 1억 있던 거 올렸더라고요. 저희 아내 친구도 보는데 이런 것 좀 올리지 마요. 옛날에는 첫사랑 얘기했다 그것도 올라가가지고 제가 아주 낭패를 봤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이 유튜브가 잘 돼 있으니까 유튜브도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저희 강의 이렇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우리 해볼 건데, 수강 대상이에요, 이 강의. 회계학을 보는 모든 학생들이 다 준비할 수 있어요. 제 강의는요, 뭐 회계사 시험 보시는 분도 보고 세무사 보시는 분도 보고 간평사 관세사 공무원 보시고요, 공기업 공부하시는 분들도 요거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충격적인 게 얼마 전에 그 대학교 중간고사 본다고 요거 보신 분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A뿔 받았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보시면 되고요. 네.
아마 내가 대학교 때 회계 원리를 들었다, 아니면 다른 과정으로 회계 원리를 들었다 해도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세한 회계 원리일 거예요. 원래 회계사 세무사 시험 학원의 회계 원리가 가장 자세해서 처음 들으시거나 예전에 들으셨던 분도 자세합니다. 요걸 보시면 돼요. 굉장히 천천히부터 얘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회계사 세무사 공부 순서가 있는데, 뭐 아무래도 회계사 세무사 하시려고 오셨으니까 저희 학원 유튜브에 보면 회계사 세무사 공부 순서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또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지루하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 지금 이제 회계 원리 하고 나면 혹시 강의가 마음에 들으시면 기본 강의로 갈 건데, 기본 강의가 요렇게까지가 기본 강의예요.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은 요렇게까지가 기본 강의예요. 이걸 다 듣고 나면 기본 강의를 끝냈다고 하고,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나면 심화 강의로 가요. 제가 설명회 때도 얘기했지만 얘는 회계사도 세무사도 1차 끝나고 나면 2차 될 때 시간이 좀 텀이 짧거든요. 그래서 1차 끝나고 나서 바로 2차 시험 붙어서 딱 붙는 걸 동차 합격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미리 동차를 대비하려고 2차 공부를 좀 미리 해보는 걸 심화 강의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필수는 아니야. 어떤 분들은 이거 이해도 못했는데 심화 강의를 듣겠대. 제가 그럼 개강하는 날 보내요. 어머, 여기 있으면 안 돼. 갔다 와, 좀 쉬었다 와,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복습하고 와. 그래서 얘는 필수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으신 분은 심화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심화 강의 이해가 안 되면 이거 다 듣고 나서 이거 한번 복습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객관식 강의가 있는데, 이건 회계사도 세무사도 들으셔야 돼. 간혹가다 객관식 강의는 안 들으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 빨리 푸는 법도 가르쳐드리고 요즘 시험에 뭐가 나올 건지도 가르쳐드리기 때문에 얘는 필수예요. 얘는 필수가 아닌데, 객관식 강의까지 듣고 나면 학원별로 최종 정리 강의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때 가서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차 합격하고 나면 동차반 강의가 있죠. 그래서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사이클이 있는데, 뭐 세무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기본 강의 시작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회계 원리는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내가 회계사 공부를 한번 했었다 이러면 안 들으셔도 되는데, 회계 원리는 들으셔야 되고, 회계 원리 들을 때는 회계 원리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돼. 물론 우리는 실강이니까 다른 과목들도 이제 시작하겠지만, 회계 원리 들으실 땐 회계 원리 집중하시고, 요거 끝나고 나면 뭐 들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중급 회계 1 들으셔야 돼요. 중급 회계가 1, 2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급 회계 1 들을 때까지는 중급 회계만 좀 들으셔주시면 좋겠어요. 내용이 어렵고요,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인강 들으실 때는 회계 원리 듣고 중급 회계 1까지 집중해서 들으시고, 요거 끝나고 나면 중급 회계 2랑 세법을 시작하시던지 중급 회계 2랑 원가 관리 회계를 시작하시던지 요 순서로 가시면 돼요.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얘기해 주세요. 거기까지 듣고 나면 그 다음은 본인이 뭐 들어야 될지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 회계 원리 중급 회계 1, 중급 회계 2 들으면서 딴 거 시작하자, 요 순서로 가시면 되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빨리 합격하고 싶으니까요, 기본 강의 들으면서 심화랑 같이 들을게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기본 강의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진행해서 이렇게 공부 순서 하면 되고요. 저는 재무회계 강사거든요. 그럼 우리 재무회계 공부할 때 공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회계 원리 들으셔야 되고, 중급 회계 있고요. 세무사 회계사 하시는 분들 고급 회계 있어요. 그 다음에 회계사 하시는 분들 정부 회계 있거든요. 이거는 아예 시험은 같이 보지만 따로 과목이고, 세무사 하시는 분은 정부 회계가 아예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윤돈이는 회계 원리 중급 회계 고급 회계 가르칠 건데, 회계사는 다 여기까지 시험 범위거든요. 세무사는 어디까지 시험 범위일까요? 여기까지 시험 범위예요. 그럼 저한테 물어봐요. 아, 야, 첫날부터 너는 지금 PPT 잘못 만들었네, 이렇게 땡겨와야지. 아니야, 여기까지야. 왜 여기까지인지 아세요? 회계사랑 세무사랑 공부할 때 보면 요즘에는 세무사 응시인원이 많아서 시험 순위 올라가서 중급 회계까지는 한 99% 똑같거든요. 99%가 똑같아요. 근데 고급 회계는 많이 차이가 나요. 만약에 세무사가 고급 회계에서 한 5를 배우면, 세무사는 고급 회계에서 한 5를 배우면 회계사는 한 20 배워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괜히 또 열심히 하겠다고 회계사 고급 회계까지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회계사 하시는 분은 고급 회계가 따로 있고요. 세무사 하시는 분은 제가 7월 달에 한 9월 달쯤 9월 달쯤에 1월 반이랑 7월 반이랑 다 모아서 특강하거든요. 이미 무료로 강의가 올라가 있기도 하고, 그거 한 6시간만 들으면 우리 세무사용으로는 1차, 2차 충분해요. 그러니까 세무사용으로는 고급 회계 나오긴 나오지만 양이 많지 않으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세무사 하시는 분은 여기까지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고, 회계사 하시는 분들은 다 집중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 이거 하기 싫은데 교재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재. 일단 회계 원리 2판이거든요. 2판. 1판 들어도 돼요? 1판은 요즘 팔지도 않는데 어떻게 구하셨는지 모르겠네. 2판이고요. 일단 제 교재 특징을 좀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교재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수업 시간에 교재를 띄우고 할 거거든요.
여기 회계원리 교재가 있는데요. 제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하나 보면 저희 교재 보면 아무나 볼까요? 저희 교재 보면 이렇게 내용 정리가 나와 있고요. 중요한 부분 줄긋기 싫을까봐 제가 파란색으로 다 써놨어요. 그쵸? 가끔씩 선생님 어떤 단어는 다 파란색인데요. 다 중요해서 그래요. 중요한 부분 제가 수업 시간에 줄칠 것 같은 건 이미 파란색으로 다 써놨고요. 교재 보시면 이렇게 에디셔널 코멘트라고 있어요. 좀 짧게 돼 있는데 에디셔널 코멘트는 제가 부연 설명 실제 설명하는 걸 글로 옮겨놓은 거니까 혼자 복습하실 때 내용이 이해가 됐으면 에디셔널 코멘트는 안 읽으셔도 돼요. 부연 설명을 써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시면 셀프 스터디하고 또 있어요. 셀프 스터디는 뭐냐면 말 문제가 많이 나오는 단어는 말 문제 나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거고, 정말 중요한 부분들, 계산 문제가 나오는 단어는 계산 문제 꼭 알아야 되는 공식 같은 걸 써놨어요. 그래서 에디셔널 포멘트는 꼭 봐야 될 건 아니지만 셀프 스터디는 진짜 중요한 걸 요약해 놨기 때문에 요건 꼭 요약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 교재의 특징 보면 뒤에 가서 계산 문제 보면 또 나오겠지만 쭉 넘겨볼게요. 제 교재의 특징들 보면 그림이 많아요. 그림도 많고요. 제가 BS, IS도 다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사실 필기할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다 그려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그림이 많고 요약이 잘 돼 있으니까 판매량 1등이겠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 따라가기 힘들어. 그래서 회계원리도 마찬가지고 중급회계도 마찬가지고 필기노트가 있는데 중급회계 필기노트도 있어요. 회계원리, 중급회계 필기노트가 있으니까 이것도 제 카페에 가면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필기하지 마시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합격생이 맞는 필기노트인데 이 여학생인데 글씨를 진짜 잘 쓰더라고요. 그쵸? 그 합격해서 안 만들어줄까봐 제가 울고불고 했는데 만들어줬어요. 요거 보고 하시면 제가 필기한 게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필기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다운받아서 쭉 보시면 돼요. 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기노트도 있다. 근데 이것만 갖고 또 교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다시 제 카페로 가면 카페에 잠깐 공지로 갈게요. 중급회 회계 원리도 마찬가지고 중급회계도 마찬가지고 그 다 퀴즈가 있어요. 중급회계 수업 자료 가면 다 퀴즈가 있어요. 퀴즈가 있어요. 중급회계 교재도 교재 공부하시고 나서 관련된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으면 여기 찾아보시면 문제가 나와 있고 모의고사도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실 수 있고요. 간혹가다 이런 분들 있어요. 중급회계 책 보면 뒤에 객관식 문제가 있는데 그거 혼자 보려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수업 시간에 그걸 다 풀면 강의가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찍어놨어요, 따로. 카페 보시면. 그래서 객관식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이거 사전에 왜 이런 거 썼는지 모르겠어요. 객관식 문제 제가 교재에 있는 거 문제 다 풀어놨으니까 저희 책만 구매하신 다음에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도 요거 객관식 문제 무료 강의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 충분히 책을 다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교재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다. 좋은 교재다. 부가적인 서비스가 많다. 뭐 여기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원에서 꼭 얘기해달라고 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됐고요. 수업 준비물.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얘기인데 수업 준비물. 일단 뭐는 좀 갖고 오셔야 돼요. 저희 보면 여기 옆에 저희 데스크 나가면 책들 있잖아요. 강사분들 책들이 저희 학원 강사분들 책이 쭉 있는데 제 책은 없어요. 학원에서 미움받아서 그런가요? 보면 제 책이 없어 항상.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내 책 어디 갔냐고. 어딘가 누군가 보고 있어요. 진짜요. 여기서 수업하는 날 보면은 와가지고 저기서 의뢰 제 책을 갖고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책은 좀 갖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책은 그래서 교재는 좀 갖고 오셔야 되고, 두 번째로 회계 원리라서 오늘은 첫날은 필기할 게 거의 없는데 내일 모레부터는 필기할 게 꽤 있어요. 내일부터 당장 필기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필기 노트를 보시고 싶으신 분은 필기 노트를 보셔도 되는데 그래도 좀 따라가면서 써봐야지 좀 머리에 익숙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습장 갖고 와서 필기를 좀 따라 옮겨 적어보는 게 좋아요. 회계 원리는 한 번 보고 말책이에요. 근데 이거 회계 원리 끝나고 나면 중급회계는 시험 끝날 때까지 거의 백과사전처럼 볼 책이거든요. 기본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 수업 버릇을 못 버리고 여기에 필기해 수업할 때마다. 그것도 찍찍찍 굽고 막 책이 누더기가 돼. 나중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수업 시간에 필기할 때 필기 노트를 보시던가, 아니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같이 밑줄 그어 드리기도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따로 필기한 다음에 복습할 때 좀 옮겨 적었으면 좋겠어요. 책을 깨끗하게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교재랑 연습장을 좀 갖고 오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계산기를 갖고 오셔야 돼요. 내일까지는 괜찮고요. 내일 모레부터는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보고 할 거기 때문에 계산기를 갖고 와야 되거든요. 계산기? 요거? 계산기? 그럼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계산기 못 써야 되네요. 일단 첫 번째로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는 공학용 계산기를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학용 계산기 안 돼요.
나 공대생이라서 계산기 갖고 왔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끔씩 또 퀴즈 같은 거 제가 수업 시간에 보거나 문제 풀어보라고 하거든요. 그럼 또 핸드폰을 탁 핀 다음에 하신다고요. 핸드폰을 시험장에 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산기를 갖고 오셔야 되는데 그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회계사, 세무사 수업용 계산기 있어요. 그럼 요거 나오거든요. 요거 사시면 돼요. 저한테 최신 모델 뭐 JW40B인데 이거 맞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모델까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회계사, 세무사 수업용 그 계산기 하면 네이버에 나오니까 그거 사시면 돼요. 계산기는 꼭 있으셔야 돼. 계산기는 저 집에 갔더니 엄마 이마트에서 산 계산기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보통 연속 계산이 되는 걸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딴 건 몰라도 여기 보시면 MC 보이시죠? MR, MI, M-, M 플러스 데이시죠? 요게 떠 있는 거 사셔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리고 계산기를 사서 조용히 눌러봤을 때 곱하기를 2번 누르면 상단에 K라는 게 떠야 돼요. 그게 안 뜨면 우리 수업 목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좀 사셔야 되고요. 최근에 드라마 중에 우리 그거 있었죠. 회계사 하면 무슨 생각 드세요? 회계사, 세무사 나와 있지만 세무사 하면 일단 뭐 생각나세요? 이지혜 씨 남편? 아니 제일 뭐 그잖아요. 회계사 하면 뭐 떠오르는지 아세요? 전 옛날에 결혼하고 나서 회계사 이제 강의 시작할 때 처음에는 일이 없어갖고 아내랑 같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출근 안 하고 일이 없어갖고 초반에는. 근데 아침 드라마 스트레이트 세 편이 불륜하는 남편의 직업이 회계사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진짜 하기 전 하려고 그랬어요. 그쵸? 아내가 나중에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회계사 때는 다 저래 이러더라고요. 아니야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망한 드라마긴 하지만 회계사가 주인공인 드라마가 있었어요. 넘버스라고. 그 고졸 출신의 회계사였어요. 그래서 고졸 출신이라고 회계법인 가서 막 무시당하고 막 그런 거 나왔다고요. 실제로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그러면서 막 드라마 지금부터 딱 다른 회사 가가지고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막 그러고. 제가 보면서 좋다 미친놈들 아니야 막 그러더라고요. 막 오글거리고 막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감사하는데 이 윤리 기준을 위반해가지고 회계법인 감사팀한테 노트북을 압수당해. 그러니까 신입 회계사가 선배 회계사한테 아니 왜 노트북을 뺏어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선배 회계사 그래 군인은 총 회계사는 노트북 아니겠니 막 이러더라고요. 그건 맞는 소리거든요. 군인은 총 회계사는 노트북 수험생은 계산기. 이거 꼭 갖고 오셔야 돼. 계산기 없으면 안 돼요. 계산기. 여기까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수업 진행 볼 건데 일단 여러분 저는 되게 쉽게 가르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인트로라고 관련된 사례를 개인적인 사례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 시작할 때 아이고 저것도 딴소리 하는구만 이럴 수 있어요. 다 수업 얘기예요. 일단 좀 사례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론 설명은 그 필기할 거예요. 칠판에 필기노트가 있으니까 필기노트 칠판에 필기하고 나서 우리 교재 PDF로 띄워갖고 같이 밑줄 그어드리고 할 거니까 일단 저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예제 교재에 있는 본문에 있는 예제는 다 풀어드릴 거고요. 연습 문제 일부 풀어드릴 거예요. 다 풀 순 없어요. 일부 풀어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 공부하시고 나서 퀴즈에 있는 카페까지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설명하고 필기하고 그 다음에 교재 밑줄 그을 거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저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집에 가면 사실 수많은 학생들이 저만 보는 직업이잖아요. 집에 갔는데 제가 얘기하는데 아내나 딸들이 저 안 보면 그렇게 화가 나요. 왜 날 안 볼까? 저만 보셔야 돼. 저만. 수업 시간에 제가 질문을 진짜 많이 합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뭐 그냥 앉으신 거잖아요. 그쵸? 한 달 지나고 여기 앞자리 앉으려면 진짜 일찍 와야 되거든요. 그래요. 앞자리에 앉으시면 제가 질문을 많이 해요. 이렇게. 근데 진짜 성격상 샤이하신 분들 있잖아요. 나한테 말 걸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제가 막 뭐야! 막 그러는데 막 나는 그래도 수업 듣고 싶은데 얘가 물어봐서 못 올 것 같고 막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물어봤을 때 조용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는 안 물어봐요. 다시는 조용히. 어떤 분이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복습 방법인데 정말 중요해요. 복습 방법. 복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가끔씩 예습을 하겠대요. 혼자 읽은 회계책 안 읽음만 못해요. 혼자 공부하고 가서 혼자 상상의 나라를 펼치시는 분이 있어요. 예습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복습만 하시면 돼. 복습만. 그럼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복습은 제가 이해하면 복습한 거라고 그래요. 이해해야 돼. 이해하는 게 뭔데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배운 내용을 집에 가서 엄마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설명할 수 없으면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다 외워버리겠다 이러면 우리 배울 게 이만큼이기 때문에 어차피 못 외워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해하고 나서 암기해야 되고요. 그 사시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잖아요. 책 펴놓고 보고 한 30분 지나면 탁 넘기고 또 보고. 우리는 계속 손으로 써봐야 돼요. 연습장으로 많이 손을 써봐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쓰는 게 복습이지. 가끔씩 저한테 물어봐요. 한 10강 정도 들은 다음에 회계 진짜 모르겠대. 미쳐버리겠대. 지금 조용히 와보세요 이런다고요. 그리고 복습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네 동영상 강의를 2번씩 들었대. 책을 한 번 읽고. 그건 복습한 게 아니에요. 교재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보셔야 돼. 그쵸?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많이. 그래서 많이 풀어보시고 다 이해가 됐으면 교재에 있는 예제까지 다 풀어보셨으면 연습 문제까지 다 풀어보셨으면 그리고 퀴즈 사이트 제 카페에 있는 퀴즈 풀어보시면 돼요. 뭐 이건 필수는 아닙니다. 더 하시고 싶으신 분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복습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잔소리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쵸? 제가 열정 넘치기 때문에 잔소리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좀 찐한 얘기를 해보면 그 회계사 시험 있잖아요. 세무사 시험 합격하면 우리 인생 바뀌나요? 회계사 시험, 세무사 시험 합격하면 바뀌나요? 제 경험을 보면 바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많이 바뀌어요. 일단 이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취득하고 나면 사다리 정도는 돼줘요. 아직까지는. 뭐 커리어가 됐건 뭐 인생에 됐던 사다리 정도는 돼주는 것 같아요. 저도 사는 거 보면 이런 얘기 좀 재수없지만 그 나오잖아요. 옛날에 그 국가 부도의 날인가 보면 유아인이 그러잖아요. 내 신분이, 내 인생이, 내 계급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회계사 시험 합격하시고 세무사 시험 합격하시고 본인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면 열심히 사는 스타일이라면 이런 얘기 좀 저만 경제적으로 몇 단계 정도는 상승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정말 좋은 시험이에요. 전 이거만한 직업이 없다고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 제 카페 아이디 중에 이거 있어요. 이거만한 직업이 없어요. 이거만한 직업이 없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대기가 어려워요. 그럼 대기가 어려운데 저한테 합격의 비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동차 합격하냐?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요. 어떻게 하면 동차 합격하냐? 제가 얘기하는 거 있어요. 안 빠지면 돼요. 저 여태까지 저희 회계 원리부터 나중에 객관식 가정까지 다 들었는데 떨어진 친구를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게 떨어진 친구도 있지만 그 다음엔 붙더라고요. 본 적이 없어요. 전출하면 안 떨어져요. 다 나오면 합격해요. 결석 안 하면 합격해요. 진짜로. 그럼 지금 다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아니 결석 못하는 사람이 결석하는 사람 어딨어? 다 결석 안 하겠지. 해요. 여러 가지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유들이 맨날 나와. 결석을 해요. 근데 웃긴 건 안 빠지는 친구도 있다는 거죠. 제가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인천 사는 친구였어요. 왕복 출퇴근 3시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심지어 핸드폰도 안 갖고 다니고. 그런 친구도 있는데 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 집 복비가 아프고 막 그냥 오늘 윤도디 보기 싫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고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센 얘기 하는데 내가 요거 수업 들었는데 결석을 5번 했다. 그러면 그냥 딴 거 찾아보시면 돼요. 어차피 안 돼요. 회계 원리 듣는데 결석을 5번 했다. 그럼 뭐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결석하시면 안 되고 지각도 좀 그래요. 지각도. 왜냐면 저희 시작할 때 초반 한 30분에 오늘 배울 거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나 인트로를 하거든요. 배경 설명을. 이거를 안 들으면 뒤에가 어차피 이해가 안 돼요. 지각도 하시면 안 돼요. 지각도.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수업하고 있는데 한 시간 있다 와. 헐레벌떡 와. 수업 들어. 그럼 제가 무슨 소리 듣는지 알아? 하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를 텐데. 저도 수업이 안 돼요. 그래서 지각이나 결석 안 하면 합격하십니다. 이런 얘기 했더니 유튜브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현직입니다. 결석해도 합격합니다. 꺼지라고 그러세요. 미친 새끼 아니야. 합격 못해요. 전출에 합격해요. 그리고 여러분 노력은 있잖아. 노력도 몸에 익어야 돼요. 이런 말 그렇지만 제가 지금도 뚱뚱하지만 제가 옛날에 걸어다니는 0.1톤이었어요. 가끔씩 해커스 유튜브 옛날 강의 보면 한 4년 전 강의 보면 이래요 막. 진짜로. 제가 근데 그때 살 뺄 때 하루에 한 끼 먹었고요. 제 집 잠실이거든요. 강남에서 잠실까지 걸어갔고요. 가서 바로 1시간 헬스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한 2달 정도 하니까 20kg 넘게 빠지더라고요. 근데 요즘 다시 요요가 와서 살 빼려고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저기 여기 강남역에서 역삼역까지만 걸어가도 죽을 것 같아요. 왜 그래? 습관이 안 들어져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냐면 처음부터 바로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안 돼요. 몸이 습관이 안 됐으니까 조금씩 늘려나가면 돼.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나 씨 회계사 씹어 먹는다 수석한다 진짜 막 이러면서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겠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와요. 몸이 아프대. 그럴 필요 없어요. 조금씩 늘려가면 돼. 오늘 이제 우리 회계원리 시작하니까 회계원리 오전에 4시간 수업 듣고 오후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만 혼자 공부하고 가시면 돼요. 그러다가 조금씩 욕심 늘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요. 공부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할 필요 없어요. 수업만 전출해 주시면 돼요. 아침 9시에 나오는 거 힘들죠. 오후반도 있는데 아침 9시에 나왔잖아요. 오전이 날 거예요. 오전이. 오전 9시에 나오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회계사가 되고 세무사가 되면 다시는 9시에 출근하지 않아요. 보통 한 10시 반에서 11시 정도에 출근해요. 전 개업했잖아요. 전 출근 안 해요. 그 가끔씩 가면 직원들 놀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9시에 출근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일찍 일찍 나오시고 좀 천천히 페이스를 올리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 경험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제가 설명회 때 얘기했죠. 저 수업, 저 시험, 회계사 시험 1차 제대하고 6개월 만에 붙었다고. 맞아요. 근데 그 이후로 놀아갖고 회계사 2차 시험 4번 봤거든요. 2차 시험 4번 봤어요. 회계사 1차 시험 6개월 만에 붙을 때는 집안의 슈퍼스타였어요. 우리 엄마 나의 자랑 나의 기쁨. 엄마 슈퍼 갈 때도 날 데리고 다녔다고. 그럼 동네 아저씨 나한테 우리 아들 1차 붙었어요 막 하도 그러고 다녀갖고 그때 당시 동네 분들이 제가 사시 공부하는 줄 알았대요. 그랬다고요. 근데 2차 시험 한 번 떨어져, 2번 떨어져, 3번 떨어져. 그러니까 집에 슈퍼스타에서 슈퍼 애물단지가 돼가지고 엄마가 또 꼴보기 싫다는 막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였어요. 제가 원래는 2차 시험 발표 날 건대 앞에 어린이대공원이잖아요. 항상 거기 있었다고. 하루 종일 4시쯤 발표가 나거든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집에 있으면 엄마가 날 말려 죽일 것 같아갖고 그냥 거기 어린이대공원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코끼리 보면서 차라리 내가 저 코끼리였으면 좋겠다 막 그러고 그랬다고요. 근데 항상 4시가 되면 그 회계법인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사전 면접을 보기 때문에 회계법인에서 전화가 와. 그럼 받으면 정윤돈 씨 합격입니다 이러는데 전화가 안 와. 4시 10분까지 기다려서 전화가 안 와. 그 다음 4시 반쯤 되면 같이 공부하던 친구한테 연락이 와요. 윤도나 미안해 나는 붙었어. 그걸 4번이나 당했다. 3번이나 당했다고요. 마지막 4번째는 건대에 가 있으면 또 안 될 것 같더라고. 어린이대공원. 그래서 제가 신촌에 갔어요. 신촌에 아트리온, 구 아트리온 지금 CGV. 거기 갔다고요. 근데 발표가 4시에 나는데 제가 엄마한테 나 3시 반에 시작하는 영화 끊었으니까 엄마가 합격자 발표 보고 발표가 났으면 문자해. 내가 영화보다 볼 테니까. 대신 발표 났는데 나 떨어졌으면 연락하지 마. 나 그냥 한강 가서 빠져 죽을 거니까 이랬다고요. 이거 감동 싫어요. 근데 엄마가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하면 이 새끼 처음 떨어졌다고 죽으면 어떻게 빨리 집으로 와. 떨어져서 괜찮으니까 집으로 와 그랬는데 엄마도 나 3번 떨어졌으니까 엄마도 이제 지겨운 거야. 힘든 거야. 엄마가 단문이 뭐라고 하는지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세요. 너와 나는 여기까지다 이거죠. 그죠? 그 비장하게 영화를 보러 들어갔어요. 그 영화 뭐였냐면 벌써 제가 2010년도에 붙었으니까 아저씨를 보러 들어갔다고요. 얼마 전에 저 음주운전하던 그 소미씨 소미는 어딨나 그 꼬마일 때 제가 그 영화를 보러 들어갔다고요. 저는 그 소녀와 아저씨의 훈훈한 우정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시작부터 영화 너무 세더라고요. 그래서 헉헉헉 보고 있었는데 4시가 됐어. 지금 원빈이 금리빨이 몇 개냐 이러고 있는데 금리빨이고 나발이고 영화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4시 10분쯤 됐어. 엄마한테 문자가 안 와. 사람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아세요? 사람이 존재가 얼마나 약한지. 이게 전파가 차단되는구나 극장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핸드폰에 제 번호로 문자 보냈어. 응. 전파가 차단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 또 1초 만에 바로 응 오더라고요. 떨어졌구나. 더 이상 영화 안 보여. 지금 소미는 어딨나 그러는데 더 이상 소미고 나발이고 영화 안 보여. 제가 그래서 영화 중간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화장실 가서 손을 씻었어요. 손을 씻으면서 거울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제가 그해 끝나면 드디어 앞에 3자가 붙는 애였거든요. 이제 그만해야 돼 공부를 진짜. 이제 끝났구나. 내가 한 5년을 바쳤는데 DC 인사이드 보면 7년이라고 나와요. 5년을 바쳤는데 정말 끝난 거야. 내려와서 제가 담배를 안 펴요. 담배를 좋아하지도 않고 담배를 한 갑 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서울지리를 잘 모를 때라 서강대학교 쪽으로 걸어갔어요. 서강대학교 서강대교 가서 빠져 죽으려고 서강대학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끝났구나. 근데 갑자기 같이 공부하다 저보다 2년 전에 먼저 합격한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3일 다닐 때인데 그 친구가 안 받으려다가 받았어요. 왜? 잘 있냐? 어떻게 잘 있어? 오늘 발표나서 떨어졌는데. 왜? 그랬더니 야 인사과에 물어봤더니 너 합격했더라 축하해 이런. 그 해만 발표가 30분 늦게 났어요. 그때가 서강대학교 고문 앞이었거든요. 제가 주저앉았어. 진짜 주저앉아갖고 바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어쩔 수 엄마가 먼저 생각나거든요.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근데 아빠가 받더라고요. 엄마 폰이었는데 분명히 아빠가 받아갖고 야 윤도나 너 붙었어 그러다. 아빠 알아 나 붙었어. 엄마가 뒤에서 윤돈이 붙었어 막 그러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래갖고 야 윤도나 너 딴 데 가지 마 오늘 빨리 들어와. 아빠 바로 갈게.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고 버스를 탔어요. 버스가 진짜 서강대교를 지나고 있더라고요. 그 서강대교 밑에서 이제 한강을 바라보면서 빠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 막 이러면서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 받았어요. 모르는 번호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았어. 여보세요 그때. 정은돈 씨 되시죠? 네.
여기 3일 회계법입니다. 네. 근데 갑자기 저한테 아우 회계사님 면접 보실 거 아닙니까? 언제 보실래요? 이러더라고요. 신분이 C에서 회계사님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아, 네 하고 딱 전화 끊었어요. 저는 회계사 공부하면서 붙을 때까지 그 순간이 제일 기억이 나요. 만약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빠지진 않았을 거야. 제가 쫄보라서. 뭐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갔겠죠. 더 잘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때 공부한 친구 중에 아직도 안 붙은 친구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좀 저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드라마틱했겠다. 나도 장수해야지 막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번까진 괜찮구나 이런 분들 있어요. 아니야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약하시기로 하셨으면 오늘부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순간입니다. 화이팅. 자 여기까지 OT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수업 나가보죠. 교재 피시고 회계원리 가볼 거예요. 자 회계원리 해볼 거고요. 네. 1장 피시면 우리 10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10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재무회계의 오늘은 이런 생각 들을 수도 있어. 아 괜히 왔다. 다 아는 얘기하고 있어. 첫날이니까 그래요. 내일부터 바로 어려워요. 그렇죠? 일단 오늘 배울 주제를 제가 매번 써드릴 건데 오늘의 주제 첫 번째로 보면 오늘 회계가 뭔지 배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회계 뭔지 모르는 분들 진짜 많아요. 아빠가 옛날에 저한테 그랬거든요. 야, 너 회계사 공부한다니까 돈은 대주는데 회계가 도대체 뭐니?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좋은 거 그랬다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때 2차 두 번째 보는 해였는데. 그래서 회계가 뭔지 배울 거고요. 두 번째로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할 건데 두 번째로 우리 갭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갭. 뭔지 모르죠? 배우러 왔잖아요. 갭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요거랑 같이 우리 뭐 배울 거냐면 회계 감사라는 걸 배울 거예요. 회계 감사. 그다음 세 번째로 오늘 마지막으로 IFRS라는 걸 배울 겁니다. IFRS. 요 세 가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배울 때 주제 매번 배울 주제 오늘 배울 게 뭔지 써드릴 거거든요. 아직 저 익숙치가 않아요. 이렇게 써놓을 테니까 오늘의 주제 요거 세 가지를 배울 거다. 괜찮죠? 자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회계가 도대체 뭘까요? 회계 배우러 오셨잖아요. 회계가 도대체 뭘까요? 회계가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가 뭘까요? 저희 아빠도 회계가 뭔지 물어봤을 때 제가 좋은 거 그랬잖아요. 도대체 회계가 뭘까요? 여러분 주식 하세요? 그쵸? 주식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주식 정보 진짜 많이 들었어요. 회계사 되고 들었던 주식 정보에 다 투자했으면 제가 지금 한 200억 있어야 돼요. 들은 거 다 올랐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샀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동원이라고 있는데 그 대기업 다녀요. 회계 아무것도 몰라. 근데 주식을 겁나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얘가 사면 떨어져. 진짜예요. 얘가 신라호텔 주식 사면 싸도 터지고 얘가 뭐 대한항공 사면 코로나 터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불쌍한 애예요. 근데 어느 날 술자리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윤도나 너 땡땡 회사라고 들어봤어? 이 회사가 빌 게이츠가 국제 가전 박람회에서 앞으로 20년 후에 한국의 대기업이 남아있다면 이 회사만 남아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했대. 나 이 회사 주식 살려고. 그리고 얼마 전에 소주섭도 광고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소주섭씨가 엄청 잘 나갈 때였거든요. 일단 연예인이 광고했다가 주식 산다는 것부터가 별로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평소 같으면 술자리이기 때문에 몰라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그날따라 그 친구가 너무 안 된 거야. 또 이걸 몰빵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안 됐더라고요. 노후 준비도 언제 하려고 그래. 제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그 인터넷으로 그 회사 정보를 봤어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봐. 그 회사가 번 돈이 1년 동안 저 어려운 얘기 안 해요. 매출 이런 얘기 안 써. 번 돈이 1조였대. 숫자는 조금 가공해요. 번 돈이 1조였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번 돈이 1조 넘는 회사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번 돈 1조면 진짜 엄청난 회사예요. 1조! 오!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제가 봤더니 세상에 이 회사가 빚이 0.9조 있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다음 뭔 줄 알아? 외상값도 한 0.9조 있었대요. 제가 숫자는 제가 임의로 가공했어요. 0.9조. 그럼 1조 물건 팔았는데 0.9조가 9천억 외상이래요. 9천억가 외상이래요. 이 회사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치?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봤더니 이 회사가 현금 들어오는 게 봤더니 1년 동안 현금 들어오고 나간 게 마이너스래. 아니
번 돈이 1조나 되는데 1년 동안 남긴 돈이 마이너스. 제가 여기까지 하고 핸드폰을 딱 덮었어요. 그 친구 이름이 동원인데 동원이 손을 꼭 잡았어요. 동원아, 여기 고깃값이 한 20만 원 나올 것 같아. 술값이랑. 여기는 네가 내기로 했어. 아니 이걸 내가 왜 내? 아니야, 네가 내. 네가 내고 넌 이 회사 주식 사면 안 돼. 알았지? 주식 안 사는 거야. 약속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걔가 뭐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 걔가 냈어. 근데 내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집에 갈 때 전화했어요. 다시 개인 전화로 전화해가지고 너 그 회사 주식 사면 아주 죽을 줄 알아. 알았어! 했다고요. 그 회사가 끝내 주식을 안, 제 친구가 그 회사 주식을 안 샀어요. 그 회사가 어디였는지 알아?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모뉴엘이라는 회사였어요. 여기 네이버에 모뉴엘 치잖아? 모뉴엘 사태 나와요. 지금도 아직도 모뉴엘 기사가 이렇게 떠요. 모뉴엘의 과거를 잊었나, 모뉴엘의 기억을 잊었나, 막 이런 얘기가 아직도 뜬다고요. 이 친구가 모뉴엘 주식을 살려고 했었던 거예요. 정말 패가망신할 뻔했어요. 그럼 모뉴엘이 도대체 무슨 회사인데? 자, 볼게요. 구조를. 이 모뉴엘이라는 기업이 로봇 청소기 만드는 회사였어요. 근데 로봇 청소기 만드는 회사인데 번 돈이 1조 나오려면 한 번쯤은 누구나 들어봤어야 되잖아. 근데 그때 들어본 회사들이 별로 없었어요. 들어본 사람들이 모뉴엘 어떻게 했냐면 여기 해외에 가면 파파뉴기아 이런데 모뉴엘 주니어를 하나 만들었다고. 얘가 얘고 얘가 얘예요. 얘가 얘한테 물건을 판 거야. 내가 나한테 물건을 파니까 팔아제끼니까 1조나 팔 수 있었던 거죠. 나중에는 물건을 팔고 싶은데 로봇 청소기가 없어서 박스에 벽돌 넣어서 보낸다고요. 감동은 싫어요. 벽돌을 넣어서 보내고 그 번 돈을 1조를 잡은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와? 외상값이 생기겠죠. 외상값. 근데 회사가 돈이 없잖아. 내가 나한테 팔았으니까 돈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외상값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갔다고요. 은행에 가서 저기 나 해외에 있는 회사한테 모뉴엘 중요한 거 몰라. 해외에 있는 회사한테 외상값 1조 받을 거 있거든? 이거 담보로 너한테 돈 좀 빌릴 수 없을까? 그랬다고요. 이게 나중에 배우게 될 팩토링인데. 그래서 은행이 알았어 하면서 돈을 빌려줬다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대출이 많았던 거예요. 빚이. 그 외상값도 이렇게 많았던 거고 번 돈도 이렇게 많았던 거고. 괜찮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야? 그냥 계속 은행에서 돈 빌려갖고 나한테 물건을 팔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돈 마이너스였잖아. 그럼 계속 돈을 못 갚았겠죠. 나중에 은행이 그랬다고요. 저기 근데 이제 돈을 슬슬 갚아야 되지 않을까? 그때 모뉴엘이 뭐라고 그래? 패짜 이랬다고. 그래서 알았어. 일단 째기 전에 일단 네 외상값 담보로 했으니까 찾아가서 내가 돈 좀 받을게 얘한테 해외 자회사한테 가서. 그래서 해외사한테 가서 돈 주세요 하고 문을 딱 열었더니 누가 앉아있어? 모뉴엘입니다 앉아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회사 없어지고 은행들이 진짜 많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이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제 친구가 전화해서 윤두나 진짜 고맙다. 내가 너 회계사 되게 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막 그러고 그랬다고요. 진짜 고맙다. 제 친구 주식 안 샀으니까. 이게 회계예요. 이 가정이 회계야. 이 가정이 회계예요. 이 과정이. 자, 여러분. 우리 잠깐만 볼게요. 이거 설을 왜 이렇게 놨을까? 일단 잠깐만 볼게요. 회계가 뭐냐면 여기다 쓸게요. 여기 기업이 있어. 기업이요. 여기 기업. 여기 기업이 있으면 기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있겠죠. 이해관계자들의 대표적인 게 누가 있을까요? 은행 돈 빌려준 사람. 돈 빌려준 사람을 고급지게 뭐라고 그래요? 채권자라고 해요. 또 이 회사에 주식 산 사람도 있었겠죠. 제 친구 동원이처럼 주식 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투자자라고 해요. 그럼 뭐 하겠어? 얘네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괜찮을까요? 제 친구 주식을 살지 팔지 말지 채권자는 어떻게 돼요? 돈을 더 빌려줄지 아니면 돈을 갚으라고 할지 의사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게 뭐야?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게 정보예요. 정보가 필요하다고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다른 말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이해관계자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보 이용차라고 합니다. 그럼 돌아와서 보면 회계는 뭐예요? 기업과 관련된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 회계예요. 그래서 회계는 뭐라고?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예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여러분 피곤해요. 오늘 일찍 끝낼게요. 표정이 뭔 개소리야 이런 표정인데 요것도 회계야. 그쵸? 정보를 제공하면 다 회계예요. 그래서 보시면 교재에 줄 거 보시죠. 보시면
회계의 정의 나와 있는데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제적 실제와 관련된 정보를 식별, 측정, 보고하는 과정이다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우기 때문에 말이 좀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여기다 써볼까? 일단 여러분 식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식별이 뭐냐면 알아보다예요. 알아보다를 식별이라고 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측정이 있거든요. 측정이 어려울 건데 화폐 단위로 기록하는 게 측정입니다. 괜찮을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여기 식별 여기 있죠? 측정 여기 있죠? 그럼 쉽게 얘기해보면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제적 실체, 이 경제적 실체가 뭐 얘기하는 걸까요? 얘가 기업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 아이고 깨끗하게 써야 되는데 기업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고 화폐 단위로 기록해서 보고하는 과정이 회계예요. 말이 겁나 어렵죠. 그럼 더 밑에 있는 거 보면 될 것 같은데 밑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여기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회계의 정의가 뭐니 물어보시면 집에 와서 뭐라 그러면 돼? 엄마 정보 제공하는 게 회계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래.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제가 또 할 얘기가 있어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인데 할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럼 회계 보세요. 회계가 뭐라고요?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며. 근데 뭐가 있냐면 부기라는 게 있어요. 부기 들어보셨나요? 부기? 제가 옛날에 저희 아내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분이 있어요. 만났던 여자분이 있는데 그 무남동교 외딸이었거든요. 거기 아버님이 좀 사시는 분이었는데 아버님이 절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싫어. 나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데 그냥 싫어. 옛날에 그렇게 싫었는데 지금은 제가 딸만 둘 있다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저는 딸 너무 이쁘기 때문에 이게 볼에 뽀뽀하는 것도 하루에 3번만 해요. 볼 달까봐. 근데 가끔씩 장인어른 오셔갖고 볼 막 뽀뽀 3번씩 하면 진짜 싫어요. 볼이 달거든요. 이제는 저 아버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도 절 싫어하시니까 아빠 걔 너무 미워하지 마. 걔 그래도 회계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랬다는 거죠. 회계사? 그 기껏해야 북이나 할 줄 아는 놈들이 뭘 알아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저 여자친구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북이만 하는 사람이야.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알았어? 걸렸네. 나 그런 남자야. 그래야 돼요? 아니지. 회계랑 북이랑은 틀려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북이가 뭐냐면 이게 일본어예요. 이게 영어인데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북키핑이에요. 북키핑. 북키핑이 일본어로 북키핑 하다 북이가 된 거거든요. 이게 장부에 기록하는 거. 장부? 종이 쪼가리에 기록하는 걸 북이라고 해요. 그냥 기록만 하는 게 북이에요. 그럼 회계는 뭐예요? 회계도 장부에 기록은 해. 근데 어때? 우리는 여기에 플러스로 정보도 제공한다고요. 그 북이는 뭐야? 이렇게만 보여주는 걸 북이라고 해요. 근데 회계는 뭐예요? 야, 이런 거 보니까 지금 이 회사 왠지 이런 구조일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회사 주식 안 샀으면 좋겠어.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뭐라고요? 회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계 원리 수업하시면 전산세무회계나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이거에 집중하는 거고 우린 이거에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포인트가 약간 달라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교재 봅시다. 교재 줄거 보시면 그래서 밑에 보시면 회계는 부기만 강조하지 않고 우리 정보의 이용 측면까지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라면 여기다가 뭐 쓸까요? 제가 여러분이라면 여기다가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뭐 부기와 회계는 일치하지 않는다. 부기와 회계는 동일하지 않다. 써놓으실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좋아. 여기까지 했고요. 실제로 시험에 나올 얘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회계가 뭔지까지는 배웠는데 회계는 결국 뭐라고? 정보를 제공하는 거. 오늘 집에 왔더니 엄마가 물어봐. 아이고 우리 아들 회계 배웠다며 오늘 회계 원리. 회계가 뭐니? 좋은 거! 이럴 거예요? 회계가 뭐니? 그럼 뭐라 그러실 거예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라고요. 그럼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인데 봐봐. 회계 정보는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 재무적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재무적 정보가 있어요. 재무적 정보랑 비재무적 정보가 있어요. 그럼 재무적 정보는 뭐고 비재무적 정보는 뭘까요? 재무적 정보는요, 여러분, 화폐 단위로 기록할 수 있는 걸 재무적 정보라고 해요. 돈으로 기록할 수 있는 걸 재무적 정보라고 해요. 이거 어떤 정보가 돼, 그러면 이게? 재무적 정보가 되겠지? 돈으로 기록할 수 있으니까? 그럼 비재무적 정보는 뭐예요? 화폐 단위로 기록할 수 없는 걸 비재무적 정보라고 해요. 괜찮을까? 뭐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신약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신약의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대. 이런 것들이 비재무적 정보가 돼요. 그럼 우리 이번 1교시 때 배운 것 중에서 실제로 말문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회계 정보는 재무적 정보와 비재무적 정보가 있는데 어떤 것만 회계적 정보가 될까요? 어떤 것만? 회계적 정보는 비재무적 정보와 재무적 정보가 있는데 어떤 게 회계적 정보가 될까요? 둘 다예요. 둘 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문제로 회계적 정보는 재무적 정보만 포함하지 비재무적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틀린 말이 돼. 괜찮을까요? 줄거볼까요? 그래서 줄거보시면 여기요. 보시면 재무적 정보, 회계 정보는 재무적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정보와 비재무적 정보, 미래 정보도 포함한다. 괜찮을까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요. 좋아. 여기서 보시면 과거 정보랑 미래 정보가 있는데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더라. 과거 정보랑 미래 정보. 여러분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올해 번 돈, 올해 빚진 거, 올해 외상값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적으로 나오는 정보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정보겠어요? 과거에 일어난 걸 기록하는 거니까 과거 정보겠죠. 일반적으로 얘는 과거 정보일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높대. 이런 것들은 어때요? 미래 정보겠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회계 정보는 재무적 정보,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미래적 정보, 비재무적 정보도 포함한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요얘기 있는데 요 얘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요 얘기는 뒤에 가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안 읽으셔도 돼. 괜찮을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뭐 했어요? OT 했고요. 그 다음에 회계가 무엇까지인지 봤어요. 회계 뭐라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여기까지 봤고요. 잠깐 쉬었다 와서 2교시부터 본격적인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